불철주야 복숭아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지금 딱 복숭아를 팔기 좋은 때입니다. 저도 1년 전에 딱 365일 전인 5월 19일에 복숭아 팔기 시작했어요. 판매자가 별로 없는 시기여서 편하게 흐름 타기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복숭아 팔려면 복숭아 미리 사놔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나 창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스마트폰, 전화 기능 붙어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맛있고 싼 복숭아를 택배로 발송해주겠다는 농장이나 도매업자들 되게 많거든요. 전국에 수만 곳 정도 돼요. 그런 분들한테 전화해서 택배 발송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를 업계에서는 소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소싱이 생각보다 되게 재밌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설렘 같은 게 있는 느낌이랄까요? 전 병원 실습할 때 거의 하루 종일 수술방 안에 있었는데요. 쉬는 시간에 짬짬이 밖에 나와가지고 소싱하려고 전화 돌리고 그랬었어요. 자, 아무튼 이 소싱이라는 걸 하고 나면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상품을 팔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대학생이었던 저고요. 이게 상품을 보내주는 곳, 편의상 공급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저에게 주문을 하면요. 저는 공급처에게 택배 발송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급처는 소비자한테 알아서 택배로 복숭아를 발송해 줍니다.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사업이고요. 대학생이었던 저는 사업가가 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이 영상 보고 소싱 시도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복숭아도 좋은데요. 머위, 죽순, 초당 옥수수, 그리고 마늘종 이런 거 한번 소싱해 보세요. 나는 좀 망설이는 타입이라서 한 1, 2주 정도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말고요. 플럼코트? 이게 자두하고 살구가 반반 섞인 과일인데 되게 맛있어요. 이것도 좋고요. 납작복숭아.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매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나디아 자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6월 중순부터 잘 팔리는 것들이에요. 혹은 나는 사업은 안 해봤는데 감각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신비복숭아 추천드립니다. 이거 되게 잘 팔려요. 잘 팔리는 상품이 뭔지 찾는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었어요. 이 영상 다 보시고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싱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식품 소싱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싱은요, 이 연인과 처음 만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여러분들께 오랜 기간 동안 상품을 공급해줄 공급처 사장님들과 처음 연을 맺게 되는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이 소싱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보 수집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구두 계약이에요. 이 정보 수집은 번호 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구두 계약은 꼬시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제가 아까 연인과 처음 만나는 순간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번호 따고 꼬시는 거. 크게 이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과연 소싱할 때 이 방법문을 쓰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국내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도 똑같은 방법을 써요. 왜 이런 단계로 이루어진 소싱 방법론이 정답이고 그 이유를 알면 소싱이 되게 쉬워집니다. 여러분, 소싱을 할 때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원칙, 가격으로만 평가하기. 두 번째, 방문하지 않기. 이 두 가지 원칙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신선식품 유통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십만 개 이상의 농장들과 도매업체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수천 곳, 수만 곳 이상의 김치 제조 공장, 아니면은 젓갈류, 아니면은 전통식품 제조 공장, 이런 식품 제조 공장들이 존재를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죠?
그만큼 그 규모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가격과 품질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명에서 한 20명 사이의 인력을 상시 고용 중인 공급처가 제일 품질도 좋으면서 제일 가격도 싸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보다 규모가 작거나 크면은 가격은 비싼데 품질은 안 좋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알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이 가격으로만 공급처가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공급처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좋은 공급처랑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방문을 하지 않고 그런 공급처와 연이 닿을 수 있도록 시도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저희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지금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가 있어요. 가진 게 없다는 거는 시간도 별로 없고 지금 뭐 팔아본 경험도 많이 없고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또 이 가격으로만 평가하는 이유, 신선식품을 판다고 했을 때 샘플을 하나 받았어요. 샘플이 좋아요.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없어요. 근데 샘플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게 품질이 안 좋아요. 그것도 의미 없어요. 왜냐? 우리가 신선식품을 판다고 했을 때 한 100개 정도 샘플 받아봐야 혹은 100개 정도 직접 팔아봐야 그 품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어쩌다가 하나 좋고 어쩌다가 하나 나쁘고 그런 경우는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 받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샘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초에 이 가격 말고는 평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한다고 쳐볼게요. 저희 뭐 지금 서울에 있는데 제주도까지 또 언제 방문하고 앉아 있습니까? 제주도 방문하면은 진짜 하루 다 날려요. 한두 군데 업체 방문하는데. 근데 저희가 만약에 전화로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100군데도 넘게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효율이 달라요, 효율.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원칙 두 가지를 항상 견지하면서 소싱을 해야 됩니다. 뭐죠? 다시 한번. 가격으로만 공급처를 평가하고요.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만 연락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소싱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제가 배경 지식들 몇 가지 알려드렸죠?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도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구나, 저렇게 하면 쉽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정보수집, 구두계약 여기 두 단계에서 정보수집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보수집을 왜 하냐? 구두계약을 위해서 정보수집을 해요. 구두계약을 한다는 거는 말로 뭔가 계약을 한다는 의미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번호. 그리고 두 번째, 대략적인 가격. 왜 그럴까요? 일단 번호 필요한 거 맞겠죠? 전화해야 되니까. 그리고 대략적인 가격 정보까지 저희가 미리 정보 수집 단계에서 알아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가격으로만 공급처가 좋은지 나쁜지 평가하니까. 그러면 이 번호, 이거 따는 것부터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저 멀리 제주도에 있는 어디 저기 경상도에 있는 전라도에 있는 농장 아니면 수산물 하는 사람 아니면은 저기 뭐 식품 제조 공장들 어떻게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구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시크릿 모드가 있어요. 그냥 구글 아니고요. 구글 시크릿 모드입니다. 왜 구글 시크릿 모드를 쓰냐면요. 이 구글에 뭔가 검색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과거에 검색했었던 기록에 영향을 받는 검색 결과가 나오게 돼요. 시크릿 모드를 쓰면 여러분들 과거 검색 기록에 얽매이지 않는 검색 결과들이 쫙 나옵니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검색 결과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제가 구글 얘기 왜 했을까요? 왜냐하면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이 번호를 쫙 리스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아까 복숭아 소싱 하려고 했었었죠. 구글에 시크릿 모드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데요. 검색어를 복숭아 농장, 복숭아 판매자, 복숭아 농부, 복숭아 농장 명함, 이거 말고도 검색해볼 만한 게 수십 개, 수백 개 단어 정도 돼요.
이거 검색하면은 어떤 검색 결과들이 나올까요? 이 복숭아 농장에 뭐 블로그가 나올 수도 있고요. 판매 사이트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사몰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쿠팡, 네이버 이런 오픈마켓 판매 페이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판매 페이지들 특징이 뭐냐면요.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 번호가 다 적혀져 있어요. 그 사업자의 번호가,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할 수 있고요. 하나하나 검색할 때마다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요. 그 검색 결과 하나당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그 정도 되는 번호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시의 대부분에서는 그 농장 아니면 그 도매업체가 작년, 재작년에 얼마 정도의 가격에 복숭아를 팔았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혹은 지금 팔고 있을 수도 있겠죠. 저희는 보통 그 가격보다 싸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좀 많이 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온라인에 이 복숭아 농장, 복숭아 판매자, 농부 이런 분들이 올려놓는 가격보다 싸게 좀 공급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격을 저희가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기록해놓고 대략적인 가격 이것까지 기록을 해놔요. 두 가지를 정보 수집 단계에서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번호를 쫙 따버립니다. 한 10개 업체 정도의 번호를 쫙 따놔요. 하나 번호 따고 하나 대략적인 가격 알아놓고 전화하고 그런 것보다는 10개 정도 업체의 정보를 쫙 리스트업 해놓는 게 되게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전화 걸 때 망설여지잖아요. 이 10개 정도 번호가 한 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화 걸고 안 된대요. 전화 걸고 또 전화 걸고 이렇게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정보 수집 단계를 마무리해 놓습니다. 꼬실 사람들 번호를 쫙 리스트업 해놓은 상태예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구두 계약입니다. 이 구두 계약을 할 때는 뭐 어떤 방식으로 구두 계약을 하게 될까요? 번호를 땄으니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종류의 말을 하면 돼요. 첫 번째는요, 공급이 가능하냐? 이걸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격 확정을 짓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뭐냐면요.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고 세 가지는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전화하자마자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일단 여보세요 하겠죠? 그 다음에 무슨 말 할까요? 뭔가 뭔 말할지 모르겠죠? 그때 공급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되고요. 그리고 공급 가능하냐고 물어봤을 때 된다고 할 경우도 있고 안 된다고 할 경우도 있죠? 그때 무슨 말 해야 될까요? 모르겠죠? 그때 자기소개하면 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 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가격 확정 지으면 되는 겁니다. 이 발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왜 이런 발화들이 필요하냐면요. 전화 걸자마자 공급 가능하냐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 꼬실 때 여자친구 있는지 남자친구 있는지 먼저 확인부터 해야죠. 여자친구 있는 사람, 남자친구 있는 사람 꼬시면은 나중 가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공급 가능하냐고 물어봅니다. 공급 가능하지 않은 상대한테 뭐라 이렇게 얘기해봤자 나중 가서 우리 공급 안 되는데요. 이러면 되게 당황스럽고 시간 낭비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공급 가능하냐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희 뭐뭐뭐인데요. 혹시 복숭아 공급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서 된대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자기소개하는 거. 안 된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공급처 후보한테 전화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아무튼 공급 가능하대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를 하면 되는데요. 자기소개 좀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조금 뜬금없습니다. 이 대화 맥락상. 하지만 필요해요.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아무튼 자기소개 왜 하냐면요. 얼굴 대 얼굴 면으로 본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급처 이 상대방 전화 받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경계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가격 확정까지 돼서 거래를 길게 할 사이가 된다면은 좀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니까. 그래서 자기소개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경희대학교 의학과 4학년 정상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학교 다니면서 과일류들, 채소류들, 김치류들 이런 거 팔려고 경희대학교 안에서 공동구매도 하고 쿠팡 같은 데서 올려놓고 판매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저는 이런 사람이고 앞으로 이런 거 할 거고 이런 얘기 그냥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상대방도 자기소개를 해줘요. 나 복숭아 농장 벌써 한 20년 했고, 혹은 자기 아들, 딸 이렇게 키웠고, 우리 복숭아 이렇게 해서 맛있고, 그리고 가격 싸고, 막 이런 얘기 해주십니다. 이렇게 대화가 티키타카 돼요. 그렇게 자기소개 착착착착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 가격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얘기 꺼내는 경우는 잘 없어요. 먼저 상대방 쪽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가격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격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먼저 질문이 와요. 한 99% 확률로. 우리가 먼저 가격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됩니다. 이 흐름대로라면. 자, 그러면은 이 상대방 측에서 가격 어떻게 해주면 되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정답 하나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격은요, 사장님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저희가 거기에 맞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좀 싸게 주시면은 많이 판매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주실 수 있는 가격대로 주시면 저희가 맞춰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파는 게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다 똑같지 않아요. 복숭아마다 다 품질이 다르고요. 같은 크기의 복숭아로도 품질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 사장님께 가격 결정권을 넘기는 겁니다. 이 자기소개가 오고 간 상태. 저희 의대생 의사들끼리는 라뽀라고 불러요. 이 환자하고 의사가 좀 친해진 상태를 라뽀를 쌓은 상태로 얘기하거든요. 이 라뽀가 서로 쌓아진 상태에서 가격 결정권을 넘기면은 그 거래처 사장님께서 제일 최적의 상품을 최적의 가격으로 줄 겁니다. 애초에 공급처 규모별로 정해져 있어요, 능력치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00원 더 싸게 해주세요, 3,000원 더 싸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 가격이 주세요. 그렇게 크게 의미 없어요. 서로 기분만 나쁠 수 있고 애초에 불가능한 가격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처 사장님께 이 가격 결정권을 넘기는 겁니다. 최대한 좋게 해주세요. 이 라포가 쌓아진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때 확정이라고 제가 얘기는 했지만 그 전화상에서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날 아니면 다다음날 이때 가격을 이렇게 잘 고민을 해가지고 주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받은 가격이 좀 별로예요. 좀 별로인 것 같아. 더 싸게 많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다른 이 정보 수집대 여러 개 번호를 땄었죠. 다른 곳에 전화를 합니다. 근데 가격이 괜찮아요? 그러면 소신 끝. 이러고 복숭아 많이 팔고 돈 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